보려네. 암서제에서 우암은 후황양성에 전념했다. 조선의 많은 선비들이 송지열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들었고 화양동은 학문의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우암이 세상을 뜬 뒤 후학들은 그의 정신을 기리고 배양하기 위해서 화양서원을 세웠다. 사액서원이기도 한 화양서원은 노론의 학문적 기반이었고 조선 성리학을 완성시킨 학문과 사상의 전당이다. 그 때문일까 이곳에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우암이 기거하던 초당에는 매년 봄이 되면 활짝 만개하던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매해 꽃을 피우던 매화나무였지만 우암이 사약을 받은 해인 1689년에 갑자기 말라 죽었다고 한다. 그 뒤 갑술환국으로 5년 만에 송시열의 관직이 회복되자 거짓말처럼 죽었던 매화가 다시 살아나 꽃을 활짝 피웠다는 것이다. 우암은 화양 계곡 곳곳에 마음속에 품은 글씨들을 새겨 넣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명나라의 신종과 의종의 위패를 모신 만동묘. 우암의 유지에 따라 제자들이 세운 것이다. 그에게 명을 숭상하고 청을 반대하는 것은 대의와 같은 의미였다. 청나라가 명나라 조선을 침략했을 때 조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야만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선 사람들이 배워야 될 정치 제도도 없고 문화적 역량도 없고 그렇다고 백성들을 편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경제 역량도 가진 것도 아니고 오직 군사력 하나만 가지고 와가지고 짓밟은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청나라에 대해서 갖는 적개심이 커지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나라는 망하는데 이 정통성을 어디로 가져오는 거냐면 조선이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명일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청으로 주질 않고 우리가 가져오겠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의 정통성을 조선이 가져오겠다는 표현을 쓰는 것. 그것을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표현을 했던 거죠. 우암에겐 숙명 반청처럼 주자도 대의였다. 그는 주자가 살았던 남송시대가 자신의 시대와 유사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주자가 제시했던 대책이 당시 조선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주자 제일주의자였던 우암. 이런 그의 신념에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다. 1665년 공주 동학사에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이 모였다. 이날 논쟁의 초점은 백호 윤휴였다. 윤휴는 송시열보다 10년 아래로 당대의 일가를 이룬 학자였다. 두 사람은 비록 당파는 달랐지만
붕당을 초월해서 우정을 키워가는 사이였다. 이들의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윤휴의 학문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윤휴는 학문이나 사상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연한 인물이었다. 때문에 완벽한 것으로 정평이 난 주자의 해석에 새로운 주석을 달고자 했다. 하지만 주자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기던 송시열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급기야 우암은 윤휴를 사문난적이라고 비난했다. 송시열이 주자학에 대해서 철저한 신봉자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창의적 성격의 인물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학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체계의 절대성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이것을 확산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향이니까 주자학을 절대적 가치로 신봉하고 있는 우암 송시열과 그것의 상대성을 말하면서 17세기 조선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가치 체계를 발굴하고 모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윤휴나 허목 사이에 대립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주자 이후로는 일리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없고 일서도 명확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윤휴가 감히 자신의 견해를 내세워 가슴속에 억지를 늘어놓으니 윤휴는 진실로 사문난적이다. 천하의 이치를 어찌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르겠는가. 이제 주자는 그만 덮어두고 오직 진리만을 연구해야 한다. 사문난적 논쟁은 윤휴를 감쌌던 윤선거 사후에 다시 한번 재연됐다. 감정 싸움으로 번진 논란은 윤중에게까지 이어지고 이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는 한 단초가 된다. 불씨가 남아있던 예속 논쟁은 15년 뒤 효종 비인 인선 왕후 장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대두됐다. 또다시 자의 대비의 상복기간이 문제였다. 당시 예법에 따라 효종을 장자로 본다면 1년 복을 입어야 하고 차자로 본다면 9개월 복을 입어야 했다. 우암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은 대공복, 즉 9개월 복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효종을 둘째 아들로 본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왕통에 대한 정면 도전. 임금은 자신보다 당론과 송시열을 따르는 서인 정권을 몰아낼 결심을 굳힌다. 그리고 차자가 왕위를 계승하면 장자가 된다는 논리를 관철시켰다. 끝까지 효종이 차자임을 주장했던 우암은 결국 2차 예속 논쟁에서 패했다. 송시열은 왕실의 예를 그르친 죄로 유배에 처해졌다. 남인 정권은 우암의 가중 처벌을 주장했다. 가까스로 목숨은 부지했지만 함경도 덕원에서 경상도 장기로 또다시 거제도로 유배지를 전전해야 했다. 임금이 우암에게 내린 형벌은 유배 중에도 가장 무거운 위리안치. 이는 탱자나무로 가시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가두는 중형이다. 남의 집 바깥에 갇혀 지내는 신세였지만 우암을 향한 남인들의 공격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남인 정권 내에서 허목을 종주로 하는
청남이란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이 세력은